반갑습니다. 박상민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죠. 남들이 이야기하는 호주 영주권의 10가지 장점. 음. 그리고 제가 뭐 그 각각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제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뭐 앞뒤로 아, 이렇게 주석 달듯이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생각하는 호주 영주권 도대체 어떤 장점 또는 특징이 있을 수 있나에 대해서 한번 따로 말씀을 드려보겠다고요. 그죠? 오늘은 제가 이민 15년 차로서 이곳 호주에 살아오면서 느끼게 된 부분들, 그 다음에 영주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곳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뭐 일일이 어, 연구된 내용을 가지고 authority로 이렇게 뭐 근거를 달아서 넣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제가 느낀 부분들 위주로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채널이나 아니면 영상들을 이렇게 만나보시게 되는 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호주 이민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이런 영상들을 보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맹목적으로 호주가 좋은 곳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호주로 이민을 와야 된다. 라는 형태의 세일즈를 절대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있고 또 믿고 있는 본인 스스로의 어떤 생각과 관념, 그 다음에 지론이 있는데 어느 일방이 이게 더 낫다 안 낫다에 대해서 이렇게 주입시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을 고려해서 이민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 이민의 목적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호주라는 곳을 떠올렸을 때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뭐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먹기가 중요하다. 어느 곳으로 가느냐를 먼저 정하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고,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온 가족, 주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통합하여 고민하여야 된다라고 굉장히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제가 느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는 제가 확신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지만 모쪼록 호주라는 나라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과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어제 제가 뭐 메디케어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다, 뭐 영주권자가 호주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바로 시민권이 부여가 된다, 시민이 된다.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뭐 10가지 남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15년 동안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호주라는 곳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이곳 현지에서 호주인들과 또 현지 로컬 소사이티 내에 제대로 적응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현재도 해오고 있고요. 스스로 자평하기로는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이곳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자평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제대로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네, 이민 1세대가 이곳에 와서 아직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곳이 이곳 호주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느낀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는 애가 셋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지금 만으로 18살, 대학교 2학년이고요. 둘째가 만 15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막내딸, 만 10살, 지금 5학년이고요. 위에
두 아들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었고 막내 딸이 이제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해봤죠.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같이 겪어올 때도 한국에서 애를 낳을 때랑 호주에서 애를 낳을 때랑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 실제로 네, 뭐 그랬습니다. 편집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아닌가? 그 자녀들을 키우고 또 저도 여기에서 이제 법대를 가서 공부를 했고요. 그런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 또는 일반 생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 치안이라든지 뭐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안전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네, 자녀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를 포함했을 때요. 물론 한국도 치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세계에서 둘째가라고 하면 굉장히 서러울 나라죠, 그죠? 밤에 나가서 뭐 놀다가 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두려움을 겪고 있고 뭐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스티커업 당해서 뭐 큰 문제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뭐 강도를 만난다던가 뭐 이런 거 뭐 한국도 안전하죠, 안전하죠. 이민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민자로서 이곳 호주에 와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 취급 당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주류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오자마자 주류가 된다는 이야기 절대 아니고요. 그건 뭐 개뻥입니다. 네. 주류로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걸 받아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쓰면서 정착하는데 뭐 무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른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큰 무리가 있느냐? 자세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안전하고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 자녀 교육이든 아니면 이민자로서 사회에 정착하여 다가가고 주류 사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까지의 그런 과정이나 겪어가야 될 절차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뭐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육, edu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호주 헌법상 연방이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각 주별로 별도의 교육에 관련된 각 주별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물론 굉장히 유니폼하게 가기 위해서 서로 연구를 하고 예산도 유사하게 배정이 되고 각 주별 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연방정부가 이제 예산 배정이라든지 정책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야 애를 키워보고 제가 공부를 한 곳 자체가 이곳 퀸즐랜드이기 때문에 퀸즐랜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실제 공부를 해보고 아니면 제 아이들이 이곳에서 보육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하이스쿨, 그리고 이제 첫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학을 가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옆에서 이제 실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을 해보니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호주의 어떤 교육 수준이랄까 심지어 학구열조차도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교육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공교육 자체를 봤을 때도 한국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디자인이 돼 있다, 이런 제도나 어떤 절차의 문제라기보다는 몸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창의적인 어떤 연구와 그 다음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교육제도,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발군의 능력을 보이면서 이제 뛰쳐나가는 엘리트들을 선발해서 그 엘리트들을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제도, 예를 들어 셀렉티브 스쿨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뉴사우스웨일즈는 오래전부터 셀렉티브 스쿨이라고 하는 제도, 즉 특목고 같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수목적 학교. 퀸슬랜드도 뭐 브리즈번 스테이트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특수 목적을 위한 아카데믹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을 뽑아서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공립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퀸슬랜드 아카데미라고 해서 아예 뭐 목적에 맞게끔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공립이지만 인디펜던트한 이런 학교들도 존재합니다. 저는 첫째, 둘째 아들들이 모두 이런 퀸슬랜드 아카데미라고 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지금 졸업했고, 또 둘째는 지금 거기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지금 재학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특수 목적 고등학교도 아트 쪽, 아니면 이제 사이언스 앤 매스 쪽, 그 다음에 헬스 사이언스 쪽,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좀 디자인이 돼 있는 편이에요. 예. 그 다음에 꼭 그런 뭐 학력의 수준이 어떠냐랑 관계없이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이라고 하는 직업 훈련을 위한 이런 제도도 굉장히 호주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업적 스킬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집안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higher education, 즉 뭐 배철러라든지 학사, 석사, 박사 쪽으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직업 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제도도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계에서 실제 산학 연계를 통한 뭐 apprenticeship이라고 하는 도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엮여 있는 편으로 보이고요. 그보다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이랑 연계가 될 텐데, 결국 먹고 사는 데 대한 직접적인 고민의 어떤 수준을 조금 많이 낮춰놨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내 미래를 꿈꾸고 그리는 데 있어서 공부, 그 다음에 대학 가고 나서 와, 술 마시고 놀다가 외국어 능력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영어, 중국어 막 하다가 그 다음에 토익, 토플, 그 다음에 뭐 HSC 뭐 이런 어학 점수를 가지고 그다음 일반 상식 공부한 다음에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다. 뭐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선발된 친구들이 사회로 뻗어나가기 더 쉬울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두 번째로 교육 여건이 정말 교육을 받는 아이들 또는 교육 대상자들 위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느낀 부분이고, 같이 법대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반드시 프라이빗 로펌에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기보다는 공기관에 들어가서 인하우스 카운슬이 되고 싶다, 또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법을 알고 있는 직원이 되고 싶다, 뭐 이런 본인들이 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굉장히 자유도가 높게 커가고 있고, 본인들이 원한 선택 가운데 공부를 해가고 있는 걸로 뭐 일단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저나 제 아내가 해라 안 하고는 나중에 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푸시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왕이면 잘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건설적인 조언은 부모로서 당연히 해왔지만, 결국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내리고 있는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느끼는, 호주에 살기 때문에 느끼는 장점들이라고 해볼게요. 저희 뭐 방금 이제까지 말씀드리는 건 영주권하고는 사실 딱히 상관은 없어요. 그죠? 영주권이 없더라도 자녀들을 이곳에서 살면서 키우거나 아니면 내가 취업을 해서 이곳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중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굳이 뭐 영주권이 주는 장점 또는 특징이라고 안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호주에 살기 때문에 느끼는 어떤 특징을 한번 꼽아보자면, 먹고 사는 데 대한 마음 졸이는 걱정으로부터의 불안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곳은 몸만 건강하면 사실상
배를 고르면서 살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떤 노동 여건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일단 시급 자체도 굉장히 높고요. 뭐 18불, 19불, 뭐 캐주얼 레이스를 하게 되면 24%를 추가로 더 받게 되니까 뭐 거의 뭐 1시간에 20불이 넘어가는 어떤 시급을 받을 수도 있게 되고, 오버타임을 하게 됐을 때 페널티 레이스로 이제 할증되어서 받게 되는 돈,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시급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뭐 국민 평균 소득이 뭐 3만 5천 불, 4만 불 이렇게 가니까 연 기준으로 보면 연 기준으로 뭐 4만 불 뭐 이렇게 넘어간다면 주당 800불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이제 맞벌이를 해서 부부가 같이 벌 수 있을 경우에는 주에 일단 그로스 인컴, 세금을 떼기 전 인컴이 1600불 정도를 맞출 수 있다면 거기서 세금 떼고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동력이 귀한 줄 아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작업복이라든지 이걸 입고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대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야기할 네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주 생활에 있어서의 영주권이 있으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죠. 뭐냐 하면 네 번째, 직업의 귀천에서 파생되는 직간접적 피해가 적은 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뭐 변호사라고 해서 더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고, 랜드스케이핑이라고 하죠. 조경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청소 비즈니스를 엄청나게 크게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이 버실 수도 있고, 뭐 의사라고 해서 뭐 대놓고 뭐 억만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네. 실제로 뭐 스시 가게를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부를 쌓으신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도 있고요. 이렇듯 무슨 직업이냐, 그 직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다라고는 제가 말은 못하겠어요. 뭐 화이트 칼라냐 블루 칼라냐에 따라서 뭐 perception이라고 하죠.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애들을 학교 보낼 때도 보면 부모의 직업군이 무엇이냐, 프로페셔널이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은 분명히 해서 이렇게 그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으나, 그걸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는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다라고 굉장히 단언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국이라면 글쎄요, 그런 어떤 계층적 격차랄까 이런 부분은 뛰어넘기가 아직 현재 구성 또는 사회적 어떤 인식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 집 부모가 뭐뭐라더라, 그 집 조부모가 뭐뭐라더라, 우스갯소리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엄마의 정보력, 그 다음에 조부의 경제력이 아이의 미래를 뭐 결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자조 섞인 내용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한다고 하던데, 글쎄요, 뭐 100% 틀린 세대 반영이라고는 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그 다음 다섯 번째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세계 최고의 여행 목적지가 도처에 깔려있다. 네. 근데 뭐 깔려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뭐 일일이 하루하루 뭐 매번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매번 거기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드니, 멜번, 퍼스, 뭐 타스메니아, 뭐 호바트, 뭐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케언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절경이 깔려있는 여행 목적지가 호주에는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살면서 거기 다 가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좀 의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도메스틱, 로컬에 그런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뭔가 좀 현실적인 계획이라든지
예산을 짠다든지 뭐 꿈을 꿔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좋긴 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뭐 굳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남들 뭐 다 넣으니까요. 하지만 도메스틱이라고 할지라도 교통비라든지 이게 거의 뭐 무지막지하게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쉽사리 갈 수 있다라고는 또 이야기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몇 번째죠? 여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 사회적 동요 또는 소요가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고 정치권의 불안정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뭐 좀 적지 않냐. 그 타격감이 좀 최소화되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느낍니다. 이건 제가 이민자 출신이어서 오히려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습니다. 로컬에 살고 있는 이곳 이제 진짜 뿌리부터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호주 사람이라면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치인에 대한 어떤 애착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레벨도 저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고요. 저는 약간 좀 방관자적인 시각으로 조금 떨어져서 봅니다. 물론 제가 하고 있는 이 변호사라는 일 자체가 정치적 동향이라든지 정치권이 입법을 하게 되고 실제 실행을 하게 되는 행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막 이렇게 피부로 옆에서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바뀐 것들을 소화하고 이해하는 이런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치권이 저렇게 시끄럽고 하더라도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 다음에 극한으로 가서 싸운다기보다는 겉으로 그럴지라도 이렇게 타협이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은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 나물의 그 밥? 네,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일반화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느낀 부분만 말씀드리는 정도로 할게요. 일곱 번째, 특징입니다. 장점 절대 아니고요. 호주 생활에서 느끼는 특징 중 하나. 물가가 정말 비쌉니다. 물가가. 하지만 반면에 적절히 관리가 된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의를 얼마만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적절히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측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먹고 자고 뭐 입고 의식주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렌트비가 얼마다 검색이 다 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세라고 하는 부분들을 얼마든지 감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 식비도 조절이 충분히 가능하고 원자재의 경우에는 굉장히 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뭐 컨트롤이 된다, 제어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뭐 더블잡을 뛴다라든지 뭐 특히나 영주권이라면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일 저 일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비자 때문에 못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자유도가 높지 않습니까? 게다가 기본 시급이 높은 편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일하는 시간을 느리거나 조건을 더 좋은 것으로 옮긴다거나 해서 소득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더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가 예전만큼 좋지는 않아요. 땅 파서 광산에서 나오는 것들 막 갖다 중국에 팔기만 하더라도 뭐 호황을 누리던 그런 시대가 지나간 지는 이미 뭐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뭐 손만 대면 이렇게 뭔가 부수수 이렇게 돈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는 없고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기술을 팔아야 되고 노동을 팔아야 되고. 네. 하지만 그럴 만한 어떤 각오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 떼부자가 된다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세상 어디에도 그런 곳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뭐 기름을 파는 뭐 나라에 가더라도 일반 국민이 뭐
앉은 자리에서 떼부자가 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라 자체가 좀 여유가 있는 나라일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네요. 여덟 번째 부부가 동시에 일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한국하고 조금 많이 다른 측면에서의 이제 접근입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부부가 같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온 식구가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전문직에 가더라도 부부가 같은 직종에서 이렇게 일을 하거나 종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공무원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됐을 경우에 배우자에게도 이렇게 인커리지를 하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같은 유사한 계열로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나이에 관계없이 이렇게 자영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충분히 이렇게 부부가 같이 본인들의 어떤 수준에 맞는 이런 일들을 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일은 노부부가 이제 오피스에 가서 이렇게 책상을 청소하고 먼지털이를 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이런 분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부부가 같이 또는 식구가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나 여건이나 뭐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호주 생활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절대 빼먹을 수 없죠. 미친 듯한 세율. 네. 하지만 반면에 상대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피츠라고 이야기를 두 개를 묶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소득자는 뭐 세율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고소득자의 세율이 뭐 40%뭐 넘어가고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법인세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뭐 10번째라고 해야 되겠네요. 영주권자라면 본인의 사업을 이렇게 법인의 형태로 세워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법인세가 플랫으로 30%뭐 이렇고 이제 일부 좀 낮아지겠다. 또 뭐 거기에 어떤 베네핏을 보게 되는 이제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30%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세 소득세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살인적인 세율 네. 그렇게 걷어들인 재정을 통해서 굉장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사회 간접적인 어떤 사회 보장 기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로 소외된 계층들을 많이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호주가. 실제로 센터링크라고 하는 정부 기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소셜 시큐리티 베네피츠를 알파벳 순으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리스트로 올라와요. 물론 고소득자들은 그 중에 대부분의 어떤 베네핏을 볼 수 없지만 저소득 계층은 그 중에 상당 부분들을 이제 베네핏을 본다라든지 할 수 있는 게 이 나라의 현실이니까요. 대충 호주에서 생활을 할 때 꼽을 수 있는 특징들을 뭐 한 9가지 꼽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카운트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법인세까지 치면 10가지였는데 영주권이 없으면 영원히 호주에 살 수는 없으니까 뭐 영주권을 가지고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느끼게 될 특징으로 봐도 뭐 크게 틀리진 않겠죠. 그죠? 네. 하지만 이 중에 상당 부분은 그게 뭐 4년짜리 임시비자든 4년짜리 임시비자를 뭐 계속해서 뭐 연장을 해서 8년, 12년, 16년이 됐든 뭐 어떤 경우에서든 여기에 오래 계시는 분들이라면 피부로 느낄 만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면, 제 영상의 통계를 보면, 전체의 그 오디언스 중에서 한 64%는 호주에서 보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한 24%가 한국에서 지금 접속해서 보고 계시고, 나머지는 이제 미국, 캐나다, 뭐, 뉴질랜드, 곳곳에서 이렇게,
액세스를 하고 계시던데, 호주에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호주 생활의 가장 큰 특징?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주 생활의 장점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열거한 이런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 교육 여건, 먹고 사는 데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미니마이즈 되어 있다. 직업의 귀천으로부터 오는 피해가 직간접적으로는 좀 적은 편이지 않느냐. 세계 최고의 여행 목적지가 도처에 깔려 있다. 사회적 동요나 소요가 정치권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어떤 타격감이 좀 적은 편이다. 비싼 물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제어를 하기에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부부나 식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스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미친 듯한 세율이긴 하지만 반면에 그만큼 소셜 시큐리티 베네피트로 이렇게 저소득층에다가 뿌려주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불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못하다. 법인세가 좀 센 편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법인세율에 해당이 되는 곳이 이곳 호주입니다. 네. 다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유해 주실 수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려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이렇게 도움될 수 있도록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 정리를 한번 하자면, 호주라는 땅에 제가 뿌리를 받고 살기 시작한 게 지금 15년입니다.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뿌리를 잘 내렸는지는 저도 의문이고요. 안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려웠습니다. 예. 하지만 세월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이곳에서 포부를 펼치고 있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전진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온 15년을 둘러볼 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실제 피부로 느끼고 있고, 과거 사진이라든지 기록들을 이렇게 훑어보더라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총리가 몇 번 바뀌었는지도 세어봐야 될 정도고 기억도 나지 않고요. 제가 살고 있는 퀸즐랜드의 주 정부의 정권만 하더라도 레이버에서 리버럴로, 레이버로 이렇게 막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제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이민법 분야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이곳에서 이민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또는 한국에서 오시려고 하는, 다른 외국에서 오려고 하는 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예. 하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이곳은 이민자들이 만들어 오고 일구어 온 나라라는 점입니다. 그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자리 잡은 사람이, 또는 이곳에서 몇 세대를 이렇게 이어온 사람들 또는 집안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할지라도 이민을 막을 수 없고, 그 이민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부분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편적 성장과 안정을 추구해 가려고 하는 것이 이 호주 정권, 정부, 입법부가, 사법부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라고 믿고 있죠. 네. 지금까지 30분 동안 제가 이곳에서 살아오면서 느낀 특징들을 조금 꼽아보고, 그걸 이제 제가 살아온 컨텍스트에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애를 썼었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럴싸하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야, 완전 다른 세상에서 살았구나 너,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조차도 소통하면서 저희가 서로 느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이민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세상 어디에도 대놓고 천국은 없어요. 마음가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 얼마만큼 준비했느냐가 여러분들이 이민 목적지에서 얼마만큼 잘 정착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키가 될 겁니다. 네. 많이 연구하시고 많이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미련이 없도록 후회 없는 이민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고 마음을 터놓고 하는 것들이 좋을 겁니다. 누구랑? 이민의 동반자들과 함께. 네. 그리고 호주가 이민 목적지로 정해졌을 경우에 네, 이곳에 훌륭한 변호사들 또는 전문가 집단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도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될 것이고 그 중에 한 집단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박앵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부분이지 제가 이곳에서 꼭 저희한테 와주십시오. 이런 부탁이나 당부 드리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도움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터인데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잘 취하셔서 좋은 결론과 또 행동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살아보니 호주라는 나라가 참 마음에 들어요. 네, 하지만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호주에 많이 성공하면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커뮤니티와 또 커뮤니티의 확장과 이 본진과의 교류를 통해서 세력으로서 위세를 떨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면서 마무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